동일한 거 보실까요? 지금 혹시 어르신들 사진 보이세요? 네. 요번에 오늘 이제 성과 보고한 어르신들이에요. 여기 이제 앞에 놓인 것들이 인생 그림지, 인생 노트라고 자서전을 쓰신 건데, 저희가 12주 동안, 10주 동안 만났어요. 10주 동안 만나서 이제 자서전을 쓰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책을 쓴다라는 그거에, 이게 뭐지 하고 오셨다가, 첫날부터 저한테 꽂히셔서 10주 내내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셨던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근데 오늘 성과 보고회 하시면서 많이 우셨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이분들의 오늘 말씀들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책이 나올 줄 몰랐다. 이게 뭐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온다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거든요. 내 이야기는 내가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묻어두고 살았던 세월인데, 그거를 이렇게 쉽게 꺼내서 이게 책으로 나올 거라는 건 어떤 누구도 상상을 못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남자분 한 분 계시잖아요. 교장 선생님까지 역임하신 분이세요. 퇴임하시고 여기 오셔서 이 과정을 하시는데 정말 교육자 같지 않게 진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저는 진짜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셔가지고 지금은 어, 세상과 단절되신 분을 만나서 이렇게 책 쓰는 작업도 해봤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작업을 해봤지만 그런 분들은 더더군다나 나를 꺼내는 거는 너무 어려워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분들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는 어떤 누구도 싫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내가 잊고 있었던 내 자신을 찾아보고 내 잊었던 지난 세월을 내가 다시 이렇게 추억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래서 지금 살아있다는 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그런 목표나 그리고 또 새로운 희망 같은 게 생기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제 많이 우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오늘, 요번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이 어르신 쓰신 책을 이제 낭독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리고 이 어르신은, 영상 인터뷰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료증 나가고, 책 나가고, 이렇게 책 전시까지 했어요, 저희가. 책 전시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고, 요게 이제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어르신들 책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전자책으로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가지고 가서 어르신들과 이렇게 성과 보고회를 했고요. 그리고, 음, 또 하나 보여드릴, 그거는 제가 PPT에 놓나 보다.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내 인생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잘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꺼내기 쉽지 않지만 그걸 꺼냄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았고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번에 자서전을 마무리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누구에게 이런 자서전 이야기를 할지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훌륭한 가이드죠, 가이드. 저희는 어찌 보면은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들의 몫이잖아요. 그러려면 저희가 저희 먼저 스스로
저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한 번에 작업을 하고 나면은 아마 어떤 대상을 만나도 이렇게 자서전이라는 게요, 어린 아이들도 써요. 어린 아이들도 너희들 어떤 이야기 쓰고 싶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그 몇십 년도 아니고, 막 7년, 8년, 9년 이렇게밖에 없는데도 그 책 중에 기억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거, 잘했던 거, 그래서 잘하고 싶은 것들을 내가 나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다라는 아이들이 특히 다문화 아이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 글을 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를 아마도, 똑같이 생각하는, 을 거슬러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요. 어르신들이 기록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분들이 진짜 첫날은 막연했었대요.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이게 과연 될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구슬렸겠죠. 또 막 구슬렸는데 정말 끝나는 회차까지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다 마무리 하셔가지고 책이 나올 때 제가 원고 작업해서 갔을 때 그 지난주죠. 어, 남자 어르신도 있었어요. 제가 이따 후기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 어르신들도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몰랐다고. 근데 오늘 오시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프로그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르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알려주고 싶다고 홍보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 저희 간장님이 다 내년에는 이거를 되게 오래 하셔갖고 안 하시려고 그러다가 다시 그러면은 조금 바꿔서 해봐야겠다고. 왜냐면은 어르신들의 호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분이 다 똑같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어르신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또 성인 성인대로 그들이 힘들었던 것들, 모두가 힘들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힘을 모르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만큼 앞으로의 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처럼 내 삶을 기록하면서 마음을 더 단단하게 가져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자서전 그림책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그림책 자서전의 강사의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내 컨텐츠로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사례들, 우리 선생님들께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 주차별 사례들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강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대 효과가 어떻게 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자서전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른 분들도, 수강자분들도 행복하게 하지만 우리 자신 스스로도 되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림책을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두 권의 그림책을 보여드리고 제가 처음, 처음 썼던 한 10년 이제 벌써 7, 8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техnolo기가 돼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가 이제 저에게는 어, 나의 정체성을 조금 알게 해줬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책 다음에 제가 행복한 여우를 알게 됐는데 행복한 여우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 책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권의 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복한 여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아주 미소가 예쁘고 아름다운 여우가 있어요. 이 여우는 꽃을 사랑하죠. 그리고 어, 아주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곳에서 행복한 모습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 나는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세요? 우리 송상수 선생님. 아름다워 보인다기보다 저는 일할 때였던 것 같아요. 일할 때 제가 저 스스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거 보면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다른 분들은 지금 화면을 다 끄셨고, 우리 유진희 선생님. 어떨 때 내가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실까요? 아니면 우리 송성수 작가님처럼 행복해 보이세요? 제 일을 할 때, 열중할 때, 집중할 때, 그때 응?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할 응. 때,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때. 역시 멋진 강사님들이세요. 맞아요.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김경아 작가님도 지금에 충실할 때 아름다워 보여. 맞아요. 그죠? 제 일을 열심히 할 때.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우도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서 이게 자기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여우는요, 이름처럼 그래서 행복한 여우예요. 이 표정만 봐도, 숲에서 붉은 천사, 이 깃털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 아름다운 깃털을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그거를 만끽하면서 너무, 뭐라 그래요? 자유롭다 그래야 되나? 자유롭다, 그 자신감도 되게, 나 정말 아름답고 나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우는요,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여우는요, 열심히 꽃을 가꾸는 걸 좋아하고, 꽃은 숲속에 꽃들을 정말 예쁘게 잘 가꾸는 여우인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산책을 하고, 산책을 하다가 강물을 만나면 그 강물에 나를 비춰보면서, 와, 정말 예쁘다. 나 진짜 예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 털이 너무 자랑스러운 여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이 숲에서 나만큼 아름다운 여우는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흡족한 마음에 속삭여요. 그러던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뭐야? 저게 누구지? 물속을 보는데요. 예. 그 아름답던 털 가운데 머리가 한 톨 있는 거예요. 우리 이맘때 있잖아요, 선생님들. 머리에 새치 나면 어때요? 저 얼마 전에 여기 머리에 새치가 아주 요렇게 올라왔는데, 누가 이것 좀 뽑지 그러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진짜, 정말 나이를 이제 먹었나 보다 느끼게 하는 게 흰머리잖아요. 이 옥의 티하니처럼 이 털이 보이는 순간, 이 여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얘가 지금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뽑아버렸어요. 근데 저희 새치 하나 뽑으면 이거 안 없어지죠. 또 나잖아요. 뽑아도 나는 게 새치잖아요. 그렇게 얼른 뽑아서 버렸는데 세상에나 얼마 뒤에 더 크게 놀라는 거예요. 뽑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등수성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이거 보이고 싶지 않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누군가에게는 감추고 싶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언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나는 내가 일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항상 멋있어 보이고, 열정적이고, 아름다워 보여. 그런데, 그, 그렇지 못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일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아니면 관계가 틀어졌을 때, 또는 뭔가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만큼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 잘 되는 일이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점점 자괴감이 빠질 것이고, 이게 나인가 싶을 것이고, 내가 이걸 정말 해야 되나 싶을 것이고, 그런 자괴감이 들면 어떻게 해요? 저희는 숨고 싶어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하얀 털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밤낮 없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다 보면 어때요? 지치잖아요. 걱정과 걱정을 하다 보면 끝없이 걱정만 하게 되고 나 스스로 지치고 허약해지고 쓰러질 것 같죠. 이 표정이 벌써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드디어 해도 안 해도 돼.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져있던 여우가 숲속의 붉은 열매를 막 바라봐요. 어? 저 열매를 따서 물을 들여야겠다. 그럼 내 털이 좀 빨개지지 않을까? 그래서 열매를 즙을 내가지고 하얀 물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물이 들어요, 신기하게. 어, 정말 괜찮아. 우리 염색하면 흰머리 생겨서 염색하면 검해져서 또 기분 좋아지죠. 저도 한 번씩 하는데 어, 저 저희 친한 언니가 2주에 한 번씩 한대요, 염색을. 염색 안 하는 머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한다고 한 번씩 하는 거는 진짜 양반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죠. 이걸 물들였다고 해서 이 물이 그대로 나한테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비가 내리니까 처음에는 물들여서 너무 예쁜 털이 그대로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 분물이 그 색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뭘 알았어요? 방법을 알았잖아요. 이런 다른 방법들을 쓰면은 내 털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이게 수많은 게 있는데 거스르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아픈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받아들이고 비워내고 다시 채워지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내려가. 내 털이 하얗게 변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그만큼 성숙해 가는 거고, 그만큼 내가 더 나이 듦으로 아름다워진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 정원에 핀 꽃을 털이 난 곳으로 이렇게 가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정원 누가 가꿨어요? 내가 가꾼 거잖아. 이 여우가 가꿔서 그 예쁜 꽃을 빨간 꽃이 났는데 그거를 따가지고 이렇게 가렸어요. 진짜 가리고 나니까 자기 꽃이 예뻐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뭇해요. 그제 마음이 조금 놓이기 시작해요. 이 마음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억제되어 있던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잠시 잠깐 가려져서 내 방어 기제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다시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당연히 꽃잎이 여름이 지나서 열매와 꽃이 어느새 다 져버리면 얘가 여기 싸고 있던 것도 없어지겠죠? 그러자 이제 단풍 너무 예쁘잖아요. 그 단풍들을 보니까 저 색이면 내가 이뻐질 것 같아. 그래서 낙엽을 하나 둘씩 쌓이자 그 낙엽으로 이렇게 단풍을 주워 모았어요. 그리고 한 곳에 단풍을 가렸더니 가려지는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순간 모면만 한다면 그거는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겠죠. 가려진 나와 본래의 내 모습 어떤 게 더 나다운 걸까요?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게 여우가 자작나무 숲을 산책을 나갔더니 세상에 바람이 부니까 낙엽이 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음, 마음이 날아갈까 조마조마했는데 아니나 달까 다 날아가 버리죠. 누가 볼까 너무 두려워요. 지금까지는 눈속임으로 이렇게 계속 가려왔는데 어떤 무엇을 해도 썰겨져 내려가지, 없어지지, 사라지지, 날아가지. 더 이상 누구를 만나도, 선생님을 만나도 반갑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존감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아마 근데 이때 누구 하나라도, 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럼 이렇게 변해가는 만큼 그 다른 것들을 한다면, 너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라고 얘기해줬다면, 이 여우는 이렇게 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은 더 이상 꽃밭을 가꾸지 않았고, 산책도 하지 않았고, 강물을 들여다보는 건 더더욱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예쁜 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털을 다듬는 것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렇게 한 해가 갑니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긴 겨울이 지났어요. 여기 뭐가 보이세요? 한 줄기 빛이 햇살이 비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로 나비가 한 마리 날아들어요. 그 나비가 한참 여우 곁에서 날아요. 얘가 지금 한겨울을 나는 동안 털이 다 하얗게 바뀌었잖아요. 본인 자신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딱 봤을 때 아까도 예뻤지만 지금 모습 어떠세요? 하얀 털도 예쁘지 않나요? 근데 나는 내가 안 좋은 모습만 기억하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안 좋은 이미지에 자기의 모습을 잊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비를 따라서 어쨌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때 새 한 마리가 날아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여요. 와, 이렇게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여운, 하얀색 여운을 찾았어. 정말 아름다워. 어떨까요? 여우가 주위를 막 둘러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예쁜 애가 없어. 여우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게 나한테 하는 말일까? 나는 내가 예쁘다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아름답대. 나 같은 아름다운 여우 처음 본대요. 선생님, 그 어떤 말을 들어도 이 말은 여우에게는 커다란 힘을 주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제야 여우가 강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봐요. 물속에 하얀 여우 한 마리가 있어요. 어? 누구지? 하고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어?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요. 여우는 다시 날마다 산책을 하고 자신의 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합니다. 이 숲에 나만큼 꽃과 나무를 잘 가꾸는 여우는 없을 거야.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는 어땠어요? 이 숲에 나만큼 아름다운 여우는 없을 거. 겉모습과 속마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능력치를 내가 잘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면 내가 보여지는 겉모습 따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쁜 꽃을 키우려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잡초를 먼저 뽑아줘야 되잖아요. 나쁜 것을 먼저 없애고 좋은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다? 나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속삭여요. 산책 여우의 꽃밭을 보러 와요. 이제는 사람도 많이 오고 동물들도 오고 여우가 가꾼 꽃밭의 숲속의 친구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연의 모습에서 나의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그랬잖아. 네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멋지게 입고 누군가 나를 멋지게 봐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네일을 열심히 할 때,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들어왔고 열심히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스한 햇살 봄날에 내리쬐는 숲에서 행복한 여우는 그대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림책 자서전이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보고, 그림도 한번 찾아보고, 그거 갖고 이야기도 좀 줄여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이야기를 조금씩 끄집어내보고,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 권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여우가요. 나는 너무 아름다워. 이 숲에서 나보다 아름다운 여우는 없을 거야. 그런데 새치 하나 때문에 내 아름다운 모습에 크래치가 났어. 사람들은 날 아름답다고 하지 않을 거야. 숲속 친구들은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본인이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내 털인데. 그죠? 그런데 긴 겨울을 지나고 누군가가 그 하얀 털이 아름답다고 하니 정말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고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를 찾았어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을 찾은 거는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리고 이것들이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를 쉴 수 있게 하고,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포근하게 안아준다면 나는 과연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무엇을 먼저 찾아야 될 것인가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요.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과연 이게 나한테 맞을까? 나는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상황들이 바뀌면서 다양한 업들이 바뀌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막 생겨나면서 내가 하고 있던 콘텐츠에 뭔가 다른 것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일들은 완전 폭주가 돼버려요. 거기다 정보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밀려 들어와요. 중요한 거는요, 이거를 내가 다 흡수해서 알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좋아, 다 좋아. 요즘에 나온 모든 컨텐츠들, 모든 정보들이 다 좋아요. 근데 그게 다 내게 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왜? 내 건 나만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아까 여우가 잘하고 좋아했던 건 정원을 가꾸는 거였어요. 그 정원을 가꿔야지만 꽃이 예쁘게 피고, 그리고 그 꽃을 보니, 주변에 동물들이 좋아하고, 한 쉼터를 찾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내 겉모습이 아닌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함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정말 무엇인지 찾으려면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어서 지금 나의 멋진 모습은 내가 일할 때 멋있는 거야. 거기에 내 삶이 들어가야 멋있다, 안 들어가야 멋있다? 당연히 들어가야 멋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는요, 보기에는 날씬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요. 근데 표정 보세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이 번데기 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정상적으로 입고 있는 아이네들은 뭐라고 할까요? 쟤 이상해 미쳤나 봐. 이런 소리 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여우처럼 그런 말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저는 이 멋지고 아주 귀여운 아이를 오늘 선생님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아이는요, 이런 아이예요. 혼자 춤추는 거 좋아하고요. 어딘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뭔가 이렇게 하고, 놀고, 움직이고, 활동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건 여기 들고 있는 책이에요, 책. 그리고 여기 책
이 작가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꿈이 이 작가처럼 되는 게 꿈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먹는 것도 이렇게 좋아합니다. 얘 이름이 오데뜨래요. 오데뜨는 아무도 몰라요. 말이래요. 근데 오데뜨가 집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옷을 갈아입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꿀벌 옷을 갈아입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춤을 춰요. 그게 얘의 행복인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저 아이가 춤을 추고 있는 걸까? 쟤는 외톨일까? 쟤는 이상한 아이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아까 얘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좋아해요. 근데 그 작가가 바로 이 작가의 책 속의 주인공이 바로 얘예요. 슈퍼메뚜기. 얘는 이 슈퍼메뚜기처럼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슈퍼마트기를 주인공으로 이 작가처럼 이런 글을 쓰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몸소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가 몸소 체험하는 거고. 이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아요. 이 아이가 뚱뚱하고, 어, 좀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엄마, 아빠 눈에는 많을 딸이고, 하얗게서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은 다 줍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면 친구들은 얘 보기에는 얘는 나이인 거예요. 쟤 너무 뚱뚱한 애야. 며 아는 사람한테는 하면서 너무 순진한 학생이에요. 자, 뚱뚱하고 순진한 학생들은 어때요? 웃음거리가 되겠죠. 거기다가 더한 건 날씬하지 못하니까는 체육 선생님한테는 너무 둔한 학생인 거예요. 선생님한테는 너무 힘든 학생이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얘가 잘하는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그럼 올해 때는 어떨까요? 자신에 대해서 얘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울을 보며 오데트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아무튼 오데트는 팥죽을 좋아해요. 뚱뚱한데. 좋아하고 바삭바삭한 과자도 좋아해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 안 먹지 않아요. 먹어요. 크로아상, 마들렌, 카놀레도 좋아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책기를 좋아해요.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 살이 찔 수밖에 없겠죠?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네오 다비드예요. 바로 이 작가예요. 이 메뚜기를 주인공으로 쓴 작가. 네오 다비드의 책은 죄다 줄줄줄 외울 정도로 너무 좋아한대요. 자, 책 줄줄줄 외울 정도로 좋아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예요?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창의성이 뛰어나고요. 생각이 많고요. 또는 똑똑해요. 그 기준은 몰라요. 어떤 누구도, 그죠? 언제든 네오 다비드를 만나보고 싶어요. 자, 얘 꿈이 있다, 없다? 이 아이 꿈이 있는 아이예요. 그죠? 네. 작가가 꿈인 거고요. 작가를 만나는 게 꿈인 거고요. 그 작가처럼 되고 싶은 게 꿈인 아이인데, 다만, 단 것을 좋아하고, 음식을 잘 먹고, 둔하고, 피아노를 못 치고, 이 착한 것 뿐이에요. 근데 볼 때까지 오데트는 혼자 방에서 꿀벌 옷을 입고 음악을 크게 틀고 거울 앞에서 춤을 춰요. 왜? 여기서는 어떤 누구도 뭐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자기만의 공간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애기인데, 그죠? 다른 여자애들처럼 어떻다? 날씬해지고 싶다. 배구 교실 친구들은 날씬하고 예쁜 거예요. 살이 빠지면 나도 저렇게 예쁠 텐데. 그렇다고 아니면 레오 다비드 책에 나오면서 메뚜기처럼 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자고 내가 좋아하는 걸 안 먹을 수도 없고 고민이 되겠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 날씬하다면 친구들이 나랑 놀아줄까? 그럼 얘 안에는 뭐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너도 나를 말을 걸어올까? 라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그러면은 난, 뭘 해야 돼? 각오를 해야 돼요.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눈 감고 그만 먹어야 되고, 치즈를 듬뿍 넣은 가장 내가 좋아하는 볼로네제 스파게티도 먹지 말아야 돼요.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안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요, 얘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을 하고 맛있는 것들은 아, 쉽지 않겠죠.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5분이 지났는데도 먹지 않았어요. 10분까지도 잘 견뎠어요. 와, 30분까지도 끄덕없어요. 근데 이제 1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제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찰나에 엄마가 장을 보자고 해요. 장을 보러 가자고 해요. 얘 갈까요, 안 갈까요? 자, 요거만 딱 봤을 때 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각오를 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안 가려고 해요. 왜? 그야말로 마트는 간식 천국이거든. 근데 아까 엄마 어땠어요? 너 오데이트를 사랑해, 엄마 아빠가.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눈을 가리잖아요. 보려고. 근데 엄마가 권하죠. 우리 딸 사탕 하나 먹을래? 아니야, 괜찮아요. 아이스크림 더 줘야지? 아니, 괜찮아요, 엄마. 어, 사탕 어때? 괜찮아요. 이 정도면요. 정말 참도 있는 아이인 거예요. 그죠? 보통의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따뜻한 초콜릿 한 잔 마실까? 아이고, 이런. 이제 무너져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엄마의 달콤한 꼬드김에 버틸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진짜 어른인 우리도 못 버티겠죠. 어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싶은 걸 밥이더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텐데. 슈퍼트기는 무슨 것들이 샐러드밖에 안 먹었을 텐데.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초콜릿은 너무 맛있어. 그냥 먹고 하루만 한 번만 먹어보지 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가는데 달이 떴어요. 오데트가 달을 바라보니까 울퉁불퉁 뚱뚱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달을 보고 예쁘고 아름답대요. 아니, 내가 그냥 뚱뚱하면 못생기고 못나고 모자란 아이고 왜 달은 가만히 있는데도 예쁘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마냥 달이 부럽기만 해요. 근데 세상에 어느 날 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레오 다비드 작가가 오신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도 안 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멋진 일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비드를 만나게 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상상하느라 잠도 못 자고요. 근데 드디어 왔어요. 근데 이상해. 어? 내가 아는 레오 다비드는 여잔데, 아니 남잔데, 왜 여자가 들어왔지? 여자였네? 일단 문제 뒤뚱뚱해요. 그 메뚜기는 되게 마르고 얇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물어보죠. 작가님의 원래 이름은 네오 나레래요. 네오 다비드가 아니라 네오 나레라는 거야. 작가들이 보통 많이 쓰잖아요. 세상에나. 근데 몸이 엄청 커서 교실은 뭐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작가님한테 첫째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작가님 어릴 때 모범생이었어요? 네, 맞아요. 모범생이었대요. 작가님도 슈퍼매트기처럼 까만색 고양이를 키우시나요? 맞아요. 고양이 이름은 스프링이에요. 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겠죠? 그럼 작가님도 무순을 곁들인 토마토 샐러드만 드세요? 그랬더니 작가가, 아이고, 그럴 리가요. 나는 케이크라면 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라 그랬어요? 치즈 얹은 볼로네즈.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오데트가 좋아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세상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부터 돌아온 오데트는 다시 예전의 오데트가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 눈에는 언제나 허약한 딸이지만 친구들 눈에는 너무 뚱뚱한 아이지만 담임 선생님 눈에는 얼마나 순진한 학생이지만 체육 선생님한테는 골치 아프고 둔한 학생이 있고 피아노 선생님한테는 가르치기 힘든 학생이지만 그건 이제 상관없어요. 왜? 나는 언젠가 재밌는 책 쓰는 작가가 될 거니까. 그리고 슈퍼트기처럼 나 멋진 주인공을 만들 날이 올 거니까. 그리고 그 주인공이 액션뱀이라는 이름을 붙여줄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는 먹으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날부터 오데트는 볼레네제 스파게티를 치즈를 쭉 얹어서 먹기 시작했고요. 자기 추고 싶은 춤을 마음껏 추면서 예전처럼 꿀버섯으로 갈아입고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뭐가 될까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작가가 될 수 있겠죠. 이거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자서전이라 하면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예전의 나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내가 더 잘하고, 앞으로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게 자서전일 것 같아요. 지난 삶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그래도 오차도 있을 것이고, 실수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건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기 싫은 것도 있을 테지만, 그것들을 다 나 스스로 치유를 하고 난다면, 어떤 누구에게 보여줘도 이거는 똑똑한 내 자신의 뭐가 될까요? 기록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으로 저는 우리의 앞으로의 노년을 그리고 지나온 나의 정체성을 함께 엮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꿈꾸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그래서 요걸로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전은 어렵잖아요. 선생님들 처음에 이거 그림책 쓴다 그럴 때 저 그림도 못 그림은 저 해보지도 않았고 그림책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자서전으로 더욱이나 내 이야기로 말도 안 되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그거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 있다? 도전인 거예요. 도전하는 데 있어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저 이분들 콘서트 가서 봤거든요. 시작하면서 끝나는 순간까지 울었어요. 정말 존경해, 존경해.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를 TV로 좀 봤어요. 짤로. 근데 이 박진영이 가장 어린 막둥이잖아요. 가장 어린 막둥이고, 박진영한테는 이에요. 그리고 박진영보다 먼저 이 가요계를 휩쓸었던 대성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데리고 이 얘가 막내가 52세밖에 안 돼. 얘가 막내 52세예요. 이 나이 먹은 이들을 데리고 걸그룹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인스타에 그랬어요. 그게 무슨 걸그룹이야. 헬미 그룹이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면 누구예요? 박진영이잖아요. 만드는 데는 아주 좋잖아요. 믿고 딱 보라고 하면서 가리키는데 이 과정 제가 봤거든요. 하는 거 과정. 안 되는 몸에 익혀야 되고 자기 노래 스타일인데 걸그룹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는 조차가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시키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의 나이가 57, 58, 66입니다. 누가 가장 많이 나이가 많을까요? 당연히 인순이겠죠. 66이요. 누가 가장 여기서 어릴까요? 박미경이 가장 어려요. 57세. 그래도 박진영보다는 위에요. 그죠?
이 도전의 시작으로 안 한다 그랬대. 안 하려 그랬대. 왜? 나름 상위권에서 정상에서 놀던 우리들인데, 아니,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힘든 일을 해. 자, 제가요, 처음 이 일을 할 때 다들 그랬어요. 야, 월급 잘 나오는 대기업 다니고, 엄마들한테 인정받고, 아이들한테 사랑받고, 일 잘하고, 월급 따박따박 많이 나오는데, 왜 굳이 그런 걸 배워서 다시 하려고 그래?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했어요. 7년, 10년 전에. 시작을 하고, 사무실을, 원룸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투잡을 했어요. 학습지 교사 같이 하면서.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3년을 꼽아.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에 있질 않았어요. 항상 주말이면 여행을 갔었는데 모임도 제가 그 당시에 한 열 몇 개가 있었었어요. 근데 3년 꼬박 안 나갔어요. 미쳤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전.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 이때 제가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신경을 딱 써서 너희들 너희 인생 살아. 난 내 인생 살게. 제가 그러면서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되더라고요. 만들 아까 첫 책이 그거였어요. 성장통. 그거 제목 바꾼 거예요. 나중에는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하면서 점점점 성장하고 제가 책방을 차렸어요. 3년 전이죠. 벌써 3년 됐네요. 책방을 오픈할 때 대표님들도 다 뜯어 말렸어요. 제가 책방을 출판사를 한 10군데를 다니고 3년 동안 방문을 여러 군데 했어요. 다니고 주말마다 보러 다니고 또 책방하는 선생님들 지부장님들이나 또 아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책방도 가고 아는 대표님 책방도 가서 다 이제 물어보는데 또 저한테 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 도전을 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이 제가 이걸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저희 신랑한테 말했더니 저희 신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 한번 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도전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서전을 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것도 도전이잖아요. 내 이야기를 꺼내고 글을 쓰는 것도 도전이에요. 아까 그 어르신들, 제가 지금 어르신들을 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든 것도 어르신들 먼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책을 만들었지만, 또 달에서 하시는 분은 도 없었거든요. 다 그림 못 그리고 글 못 쓰고. 근데 저를 만나면 다 만들어지고 책이 나오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그 도전을 성공시키니까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웬만한 분들은 저를 다 알더라고요. 하물며 저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국구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선생님 갔는데 거기에 그림책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은미 선생님을 아시던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근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런 여기저기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자랑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 욕을 하진 않았겠죠. 그죠? 좋은 말 교수님이 저한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요번에 그래서 추천도 주셨어요.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냥 어디 이거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면서. 도전은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는 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죠? 자꾸 저도 그랬어요. 저는 어디 가서 제 과거 이야기 꺼내는 거 진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이런 강의를, 이 온라인 강의하면서 제가 진짜 얘기했나 봐요. 다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기, 피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럼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제 이야기를 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매니아층들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그때 제가 25명을 모아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나 봐요. 아, 이런 거구나. 그게 바로 이거였어요. 내 이야기를 꺼내고 내가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해하고 수용주고 나면은 드디어 내 안에 있던 그 가업들이 그때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려요. 어르신들도 진짜 말 못하셔서 그러시는 분들 많거든요. 특히 교사들 엄청 당당하시잖아요. 저 교재관 연수 가면은 교사들 당신의 이야기 꺼내는 거 되게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거는 정말 찐 공무원이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림책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은 다 웃어요. 다 열이면 열명. 이게 바로 자기 수용이에요. 그동안 자기를 몰랐던 거거든요. 그동안 자기 자신이 그냥 보여지는 대로 아까 큰 여우의 첫 모습에 내가 보여지면 남들이 나를 예쁘게 보면 아 행복하구나. 아, 쟤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거랑 이 내면에 있는 것까지 봐서 내 스스로 행복을 느끼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게 이 자서전의 가장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면 할수록.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도전에 대한 인식과 자기 수용의 첫걸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서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림책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림책 자서전을 쓰면서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컨텐츠에 더 많은 이 컨텐츠를 얹어서 많은 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들이 저에게 행복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때문에 저는 버티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어요? 많이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밖에 나가서 웃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행복을 줄 수 있구나라는 자부심,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 에릭슨이라고 들어보셨죠? 저희가 이렇게 단계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맞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이 될 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성장의 욕구를 채워가는 거예요. 어릴 적에 생존하기 위해서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알고 났을 때, 친구라는 걸 알고, 친척이라는 걸 알고, 형제 자매를 알고, 사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알게 됐을 때는 뭔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나도 나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안전 욕구가 충족이 되죠. 그러면서 저희가 크고, 연애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가 생겨요? 애정 욕구, 소속 욕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을 저희는 지금까지 한 발, 한 발, 한 발, 1년, 2년, 3년, 4년, 10년, 5년, 12년, 20년, 30년 이렇게 걸어오면서 다 충족되죠. 근데 저희가 지금 딱 보니까는 딱 존중의 욕구에 있을 때예요.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누구에겐가 어디선가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정말 잘 채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잘 채워져야지만 결국 자아실현 욕구가 채워지는데 여기 자아실현 욕구에서 내 욕구, 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자아실현의 욕구가 충족이 돼서 자기 초월까지 가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자서전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왜? 저희가 잊고 지냈던 이 시기, 첫 번째 시기에 어릴 때 이 신뢰를 받고 주고 또는 불신을 하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자율성 대 수치심을 가지고 참 갈 때잖아요, 이때가. 그래서 이때 자율성이 생기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내가 잘못하거나 또 실수나 그러면 의심이 생기고 또 남을 의심하는 그런 이때가 생기죠. 이때가 생기게 되면 어느 순간 이제 중고생이 됐을 때 주도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못한 거에 대한 죄의식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어, 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나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도 안 되네? 쟤는 다 가졌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열등감도 생기겠죠.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왜 성과가 이거밖에 안 나? 노력하는데 나 이것도 안 되고, 쟤는 안 해도 저렇게 되는데, 저거 갖고 있고, 누구는 이거 안 갖고 있고, 막 이런 열등감도 생기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중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정체성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는 저희가 몰라요. 그죠? 그냥 지나가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나면은 친밀감 대 고립감이 온대요. 왜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 그 직장 생활하면서 어쨌든 관계적으로 유대성이 생기고 사람들과 친밀감이 생기겠지만 그리고 어느 순간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들은 누구랑 친해요? 엄마들 엄마로 유치원 엄마들이나 학교 엄마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내가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 같이 하지 못하거나 할 때 또는 내가 그들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누구는 일을 하는데 하지 않을 때 고립감 같은 것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이 다음 부분에 생기는 게 바로 생산성 대 침체성이에요. 지금 딱 우리가 요때거든요. 뭔가 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죠? 왜 나는 요때 오는 게 뭐예요? 우리 선생님들. 갱년기가 오잖아요.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잘하고 있는 것도 못하는 것 같고, 잘한 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 채우지 못해서 자아실현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 자아 통합에 대해 절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 잘해야 되는? 지금 잘해야 돼요. 왜 지나온 것들을 다 되돌아보고 보면서 그 것들을 치유하죠. 뭘로? 글로.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잘한 것들을 찾아보고 잘한 것들을 지금 시간에 맞게 더 잘할 수 있는 게 뭐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더 잘해서 나는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고 다 통합을 해서 조금 더 행복하고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노년기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 시간에 쓰는 자서전은 아마도 선생님들에게 이 다음에 커다란 효과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지금 저희가 자서전 원고도 썼지만 그림책을 그리면서 이렇게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나중에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첫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 만든 그림책이 바로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상상력도 부족하고 창의력도 부족하고 그저 FM이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힘들면은 나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갖고 뭔가 이렇게 뭘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이 왔는데 막연하게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 난 내 이야기를 좀 책으로 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게
주변에서 많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미야, 너는 책을 내도 돼. 너 나중에 책 내네. 막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책이라는 걸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개를 받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 띠를 갖고 간 거예요. 저희 가족 이야기예요, 이게. 소띠, 쥐띠, 용띠. 우리 딸이 용띠예요. 그리고 여기 뱃속에 있는 게 우리 둘째. 근데 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저희는 300, 뭐지? 세계가 완전 바뀌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빨리 시집가서 예쁜 아기들 예쁘게 키우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현모양처처럼 타임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신랑 도시락 꼭꼭 싸서 회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를 낳는데 얘를 진짜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조금 좀 과했죠, 제가. 과했는데 일치가 했어요. 근데 얘한테 해줘야 될 것들을 또 못 해줘요. 아픈 애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쌓이죠. 저희 부부는. 이때부터 병원비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초조급 나요. 얘는 나아지지 않고. 근데 얘는 자꾸 동생을 피하고. 그러다 보니 죽을 둥 살 둥 그런 작은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동안 큰아이가 저 뒤에서 저러고 있어요. 얘는 아빠랑 놀고 싶고, 엄마랑 놀고 싶고, 아빠한테 안기고 싶고, 그런데 얘를 봐주지 않는 거야. 동생만 보는 거야. 그래서 점점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조금 크고 나더니 진짜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친구들이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고 친구들을 만나요. 근데 어떻게 만나다가 나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야,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좋아해주고, 다 자기 편이 돼주니까 좋았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데 안 보내줘요. 그때 아빠가 이제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죠. 만나갖고 데리고 와요. 안아주는 거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안아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를 사랑해. 어떤 일이 있어도 너 편이야. 라고 이렇게 안아주고 데리고 오고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여기 있다. 여기 얘가 뒤로 가야 되는데. 안아주고 집으로 데리고 오고 여기서 이제 엄마랑 동생이 기다려요. 그래서 다시 행복해지는데 둘이 이제 숙제가 남았겠죠. 둘이 죽도록 미워했어요, 얘네. 중학교 때까지 엄청 싸우고 서로 욕하고 저 없으면 맨날 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화해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책을 요때 이제 저희 딸이 많이 힘든 때여가지고, 선물 주고 싶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거 신청이거든요, 사실은. 첫 책이라. 근데 이걸 나중에 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때 코로나 때 애들 그때 막 친구들 이름도 모르고 반짝도 모르고 막 그럴 때였잖아요. 근데 빅히트를 친 거예요. 이거 칠판에 쫙 제가 붙여놓고 이야기를 막 해줬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막 했어요. 아이들이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 30명의 아이들이 30명이 넘었구나. 남녀 공학이었는데 그때 중3, 고3 그렇게 제가 강의를 갔었거든요. 독서 테라피로. 3시간을 진짜 쉬지 않고 했는데도 애들이 말똥말똥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거 꿈이 생겼어요. 저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 오늘 엄마한테 가서 자랑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오더라고요. 제가 이때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애들이 반에 꼭 사고뭉치 애들 있잖아요. 날라리 애들. 소위 말하는 날라리 애들. 그 친구들도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이 거의 입장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 들어가 있고, 아이의
아이들, 형제 자매의 입장 들어가 있고, 또 애들의 입장 들어가 있고, 본인들의 입장 들어가 있고, 또 가족의 입장도 들어가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저는 못 모르고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히트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책 만들기 강의할 때도 이렇게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보드 짤 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제 인생 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제가 이제 계속 책을 쓰기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뭐예요? 선생님? 따지고 보면 자서전이거든요. 이것도. 어찌 보면. 그죠? 저는 이게 그 당시엔 자서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썼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막연하게 딸에게 주고 싶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때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으로 썼는데 결국에는 보니까는 딸에 대한 자서전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이 성장통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 전자책으로 처음 내고,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전자책을 주구장창 쓰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림책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림책으로, 어, 제가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심리를 하고 있는데, 그림책 심리지도사를 먼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그림동화 작가 이거 동화책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행복한 육아, 테라피. 이게 지금 5년 전에 했던 것들이거든요. 5년 전에 했던 거 제가 안 바꾸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20가지가 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희가 센터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그림책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컨텐츠가 저는. 그러니까 한 가지로 그림책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하나하나 확장해서 만들어 나간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저는 이 그림책을 만들고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정말 어려웠거든요. 강의 계획서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해보지도 않은 걸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근데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예요. 협회에서는. 제가 처음에는 협회를 끼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만들기 전에는 협회를 끼고 했었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다가, 제가 이제 기관에서 문의가 오면, 제가 그래도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어디에 이렇게 뭔가를 내보진 않고, 먼저 이제, 저는 재능 기부 먼저 했거든요. 재능 기부해서, 거기에서 이제 성과물 내가지고, 그게 이제 입소문 나서, 기관에서 연락 오고, 단체에서 연락 오고, 학교에서 연락 오고,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내라는 거예요. 강의 계획서는 어떻게 내요? 근데 마침 기관에 아는 선생님이 계셔서 강의 계획서를 어떻게 내야 돼요? 그랬더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폼을 보내주시면서 선생님 이렇게 해서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처음 강의 계획서를 써서 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강의 제목이 공식적인 강의 제목이어야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딱 강의 계획서 쓰고 딱딱딱 이렇게만 쓰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기관마다 프로그램을 하면 그 프로그램 명칭이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몽글몽글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어디예요? 다 노인복지관이었거든요.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의 그 프로젝트 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제목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목에 맞는 이 프로그램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사 정보가 이제 제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강사 이름이나 연락처, 메일 주소 같은 거 집어넣는데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강의 시간이랑 장소가 처음에 예전에는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처음 했을 때는 강의 시간 이게 몇 분 동안 몇 시간, 그리고 이제 10분, 10분에 뭐 20분은 뭐 20분 뭐 이렇게 좀 분별로 시간별로 나눠갖고 또 강의서를 작성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얘는 꼭 들어가요. 강의 목표는 꼭 들어가. 왜 강의 목표가 왜 들어가냐면 이게 왜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다음은 그래야 또 불러요. 그러니까 강의 목표를 대충 쓰면은 안 불러요. 그러니까 강의 목표는 지금 이 수업을
이 강사를 믿고, 이 수업의 전문가라고 믿고 이 강사를 시켰는데, 이게 그러면은 얘네들한테, 이들에게 왜 좋은지, 이게 어떻게 해서 배워서 무엇을 얘네들이 그런 효과를 낳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간략하게 두 줄 정도.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데 공유가 되면은, 어, 요거 한번 해주세요 하고 또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연결돼서 들어왔던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내용도 이게 이제 준비 계획이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체 계획이 있고, 아니면은 또 원 같은 경우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분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 되는 게 주제별 내용과 주차별 강의 내용을 구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학습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정확히 잡아주면은 그 기관에서 거기에 맞게끔 조율을 해서 바로바로 강의 섭외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주제가 내가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저는 주제 하나 가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메인 주제가 있고 그 메인에 여기에 들어가는 서브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주니까는 이게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되니까는 그거를 다른 기관에 줘가지고 들어온 경우들이 저는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수업 방식이나 재료는 다 해보셨겠지만, 그죠? 강의, 토론식도 저는 이제 조별 토론식, 조별 수업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강의식은 거의 30분 넘을 때는 이런 강의식으로 하고, 30분 넘을 때는 식으로 하고 10명에서 15명 정도 됐을 때는 강의식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저희가 팀 프로젝트 쓰고 그리고 이제 30명이 넘어갔는데 대강당에서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의 어떻게 하냐면은 질문하고 그 프로젝트 이 안에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활동을 못 하잖아요. 저는 보통 그림책이기 때문에 활동지 연습을 안 하는데 그거를 질문으로 바꿔가지고 다양하게 사람들하고 아이 컨택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제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좀 이야기 나누는 형식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 교재 읽을 거리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 기관에 맞게, 학교면 학교에 맞게, 또는 도서관이면 도서관에 맞게, 아니면은 노인복지관이면 노인복지관에 맞게 다 다르잖아요. 강인데도 그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서전이 꼭 어르신들만 쓰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이나 뭐 커다란 대기업 회장님들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이제는 우리 일반인들도 지금 솔직히 책 쓰기나 전자책이나 많이 보편화돼가지고 일반인들도 책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도 대상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초등생이 될 수도 있고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저 어르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 이제 임원진들도 있잖아요. 임원진들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또 사회복지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다문화나 뭐 북한 이주민이나 다양한 또 형태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제가 요번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저희 포천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주셔가지고 대학교 이제 그 심리 지도사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북한 이탈자 협회 이렇게 분들인 거예요. 단체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연령대가 5, 60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이 자사전, 책 쓰기 어때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삶과 여기서 사는 삶이 완전히 달라서 그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아유,
완전 달라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저희 이제 다른 수업하면서 제가 서브 강의를 이제 이 책만들기 강의를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다가 이 강의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수님 두 분이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막 나오시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거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이런 건지 몰랐지. 이거 열심히 배워갖고 나중에 내년에 이거 저기를 사업으로 넣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몰라서 못하는 거지 막연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잘 하고 이야기해 주면은 정말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서전 쓰기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도 나중에 이제 우 대표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제 원데이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시간 분으로 쪼개서 하루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면은 이들은 더 정확하게 그걸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목표는 저는 웬만하면 두 주 이상은 써요. 그 학습 목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게 거라 안 들어갔는데, 기대 효과도 제가 한 칸 넣었거든요. 기대 효과도 집어넣으면은 100% 돼요, 100%. 그래서 기대 효과도 집어넣고, 2주 특강은 2일에 요게 돼가지고, 이건 학년별로 나눴을 때 제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게 강의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주차 강의면 쭉 주차 강의일 수도 있는데, 이틀 강의야. 근데 얘네를 대상만 할 게 아니고, 하고 2학년도 할 거예요. 하면은 그걸 돼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시간도 얘네를 쪽에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이제 학교나 학교 특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써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도 지금은 제가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지도 제가 계획서를 여기다 놓었나 봐요, 계속. 이렇게 내용을 집어넣으면은, 아, 이게 이 수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구나라고 알고 가니까는 다음에 다른데 이렇게 연결될 때도, 좀 수월하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8주, 12주. 12주까지는 무난한데, 보통 1년 강의 할 때 있잖아요. 1년 강의 할 때는 그냥 월 단위로 끊어서 이거를 월에 이제 3주씩 끊어서 주면은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은 그들은 또 내용 길어서 보는 걸 또 싫어해요.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월 단위로 해서 12개월짜리는 그냥 1년으로 이때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보내주거나, 그리고 46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통 12개월이면 1년인데 이거는 주로 따졌을 때 4주씩 하면은 18주, 6주잖아요.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은 조금 이제 나중에 좀 수월하게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하고 이제 홍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일단은 블로그 홍보를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 할 때는 저는 이제 게시판 많이 붙였었어요. 아파트 게시판. 여기 저희가 아파트가 만약에 10군데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뭐 하- 이달은 상업 아파트 하면 다음 달은 영화 아파트, 그 다음 달은 주공 아파트, 그 다음 달은 뭐 3단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전체 이제 개개인 프로그램은 그냥 블로그에서 매주 이제 내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모집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썸네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블로그에 매번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블로그가 효과가 참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이 블로그 하기 전에는 게시판하고 제가 이제 저희 극장에 여기 CGV 광고 올리고 학교 앞에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있거든. 그거 올리고
해서 저는 이제 문의가 좀 많이 온 편이었고, 그리고 여기 주변에 저희는 배너 설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너에다가 이렇게 홍보글 올려갖고 하면은, 연락 오는데, 기관 같은 데서는 블로그 보고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제 개인들이 그런 데서 보고 이제 연락을 하는 거고, 기관들은 블로그 보고 거의 90%는 블로그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책은 기본 하나 알려드리자면 책 쓰면은 그 책으로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일단. 만들고 그거 활동지를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봐요.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대상들에게. 그럼 저는 이제 장기 들어가는 곳이 있으니까 장기 들어가는 곳에서 아이들은 아이들 대상 할 때 그때 한 번씩 새로운 거 가져가서 해보면 반응이 좋으면은 그걸로 이제 프로그램화 시켜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자사전으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기관에서 계시는 선생님들은 100%거든요. 제가 은근슬쩍 요번에 그림책 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그 책으로 일본 자서전으로 해보시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림책으로 일단 먼저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꿔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20년도에 이 동화작가 심리지도사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그림책 만들기 과정이 있는데 이 그림책 만들기 과정을 협회에서 했다가 협회에서 하는 게 너무 비싸서 제가 자격 과정을 따로 만들고 자격증도 따로 이제 개설을 하고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책이면 전자책 으로 이제 그림책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렇게 저처럼 종이책으로 할 땐 종이책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해서 지도사 과정으로 자격증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3기까지 했고 지금 저희 강사방에 55명 정도 계시고 지금 25명이 연구 활동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첫 번째로 처음으로 개설하고 만든 게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책 컨텐츠 하면서 한 3, 4년 정도 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 내 걸로 만들어서 해자.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책으로는 저희 학부모 동아리 활동 많이 하거든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동아리가 다 있잖아요. 학교마다. 그래서 동아리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세요. 와서 이제 테라피 수업 해달라 학교에서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하거나 또 온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유치원 원장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연수 같은 거 이렇게 해달라 그럴 때, 근데 여기 지역에서는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책은 테라피부터 시작해서 치유적 글쓰기, 그리고 이제 부가트까지 가는데, 부가트는 제가 대박을 터뜨렸던 게 부가트로 좀 성과를 좀 많이 내가지고 비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부가트. 이 부가트 1급 어쨌든 책상 없는 학교라고 공동체 사업하면서 부가트 강의가 필요하다. 선생님 부가트 1급 좀 따봐요. 그래갖고 얼떨결에 제가 그때 부가트 다니면서 1급을 땄거든요. 다른 강의 하면서. 근데 그 거기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다른 데로 다른 데로 했는데 이게 들어온 거예요, 제의가. 근데 학교는 예산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걸 수업하는데 막 1, 200 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하길 잘했구나. 또 배워놓으면은 다 쓸모가 있다라는 거 이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직원 연수 책 만들기 제가 많이 나가는데 유치원, 학교, 사서 동아리, 그림책 연구회 하는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그림책 연구하는 동아리가 또 따로 있어요. 이쪽에도 포탄에도. 그러면은 그 연구회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그림책 만들기 이제 연수 시켜달라 그래서 한 12주 정도 잡으면은 끝나고 나면은 테라피로 연결이 돼요. 선생님, 그 그림책 테라피 강의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연결되고, 여기도 이제 이쪽, 다른 쪽 학교 선생님들 연수였거든요. 그림책은 매체 활용이 정말 좋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림책 한 권, 두 권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따라, 어떤 대상에 따라 다 매치가 되면서 그림책으로는 이제 핑퐁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니까는, 주제 연결이 너무 쉽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너무 좋아하고, 그림책으로 모든 콘텐츠들을 다 연결해서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자서전도 어쨌든 그림책 자서전을 하면서 제가 올해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작년에 한 막 이렇게 조금 제가 하던 콘텐츠를 자서전으로 이렇게 바꿔서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냥 단기에서 끝났어요. 12주면 12주, 뭐 8주면 8주. 1년짜리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연결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1기, 2기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1기, 하반기에 2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번에는 또 하반기 때 1, 2기를 다, 다른 데서는 또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음, 효과가 있어요. 이 자서전이라는 게. 그리고 엄마 특강 부모 교육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엄마 특강은 부모 교육은 어느 기관에서든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은 부모 교육은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책 내고 나서 어, 그 책으로 부모 특강 해달라 그래갖고 여기저기 이제 수배가 들어와서 하긴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모 특강은 효과가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으로 해서 그 엄마들 할 말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효과가 나중에 되게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독서 동아리. 독서 동아리는 어디에다 있잖아요. 지역마다 독서 동아리는 몇 개씩 있어요. 진짜 많잖아요. 저희도 한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그러면은 그게 뭐 돌아가면서만 해도 독서 동아리 20개도 넘을 거예요. 아마 등록이 안 된 동아리들도 엄청 많고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도서관에 도서관 사이트에 동아리 사이트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럼 동아리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만약에 여기 수업 나갔어요. 수업을 나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가 저희가 이제 10주 강의였거든요. 제가 10주 강의였는데 10주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요.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또 여기 가서 여기에서 하면은 또 여기에서 이 동아리 만들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동아리 사업을 좀 연계해가지고 동아리 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너무 일이 많아서 이제 하나밖에 안 하는데 이게 매년 이게 바뀌죠. 그래서 동아리 그 최고 많이 오래 한 게 3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길게는 저도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또 이렇게 다 컨텐츠들이 틀리니까. 근데 동아리에서 이 자서전 쓰기 요번에 저희가 그림책 만들기로 했는데 그 자서전으로 내년에 이것도 한번 넣어보자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내년에 이것도 한번 동아리에서 한번 넣어볼까 사업 넣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서 가까운 데서 동아리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거는 출판 기념회. 왜? 우리는 작가니까. 작가라면 출판 기념회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를 함으로 인해서 작가의 높이지만 작가로서의 이 자질과 내가 작가로서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 작가로 가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음, 자서전 지도사 분들도 저희가 매년 기수마다 우 대표님이 책을 내시고 나면은 저희가 자서전 지도사 출판 기념회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번부터는 마지막에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니까 만나면서 그냥 그때 이제 책으로 간단하게 사무실에서 어, 기념회 겸 그냥 오프라인 수업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시간 많이들 바쁘시니까 이제 쪼개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판 기념회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보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책을 냈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내가 언제 이렇게 책을 많이 썼지? 그 아까 그림책 그림책 그 전자책 내면서 제가 그렸던 그림책을 싹 다 전자책으로 냈고요.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을 공자책들이 보면은 지금 한 20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공자에 있던 글들을 다 전자책으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전자책이 한 30권 되는 것 같아요. 30권이 너무, 39권, 어제 봤는데 39권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기획했던 책들인데, 여기도 제가 이제 어쨌든 기획하고 공저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책들도 이렇게 전자책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책을 4권 냈는데 전자책은 4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통합 8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책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니, 넓어진다. 책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자가 되더라고요. 오, 내가 책을 이렇게 많이 썼구나. 근데 더 좋은 거는 점점 전문가의 스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작가의 스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서전도 제가 이렇게, 계속 기수별로 할 때마다 저도 일부러 꼬박꼬박 써요. 우 대표님도 매번 쓰시지만. 그러면은 이게 저의 자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렇게 쓰고 나면 나중에 지금 다른 책을 생각하고 있는 책들이 또 다르게 매칭이 돼서 연결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 작가님들도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없는 거는 요즘에 기본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구나 다. 근데 그 시간에서 내 거를 쓰는 사람이 되게 더 현명한 거 아닐까요? 잠깐의 시간을 막간의 시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써서 이 책 한 권으로 탄생을 시켜서 내 컨텐츠에 그리고 나의 경력에 또 나의 작가로서의 이력에 집어넣는다면 선생님들의 몸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요. 제가 지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처음에 책 요렇게 냈을 때만 해도 몸값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디였죠? 대표님 저 못 쓰고 냈죠? 1인 기업가다. 1인 기업가. 전책이었어요. 이거 기업이 되다. 우하고 이거 공저 쓰면서 요 책 제가 개인 저서로 전자책으로 냈거든요. 이때부터 인문학 강의가 몸값이 올라가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작가로 들어와요, 작가로. 작가로 이제 섭외가 들어오더라고요. 강의 섭외가. 그러니 우리 작가님들도 이게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시죠? 아까 우리 주차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김미경 강사나 김창옥 강사님들 뭘로 성공하셨어요? 다전적 이야기로 성공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이야기가 먹혔어요. 그림책도 저희 아이 이야기였잖아요.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가 먹힌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나가면은 제 이야기가 먹힌 거예요. 오늘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강사들은 잘난 것만 얘기하지 자기 이야기 얘기 안 한다. 근데 강사님은 이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 이야기를 꺼내놓기가 너무 편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바뀌어요. 왜냐면은
아무 데서나 내가 나를 안 보여줬는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여줘? 안 보여주거든요. 아, 나를 어떻게 믿어?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내 거를 오픈하고 내 거를 보여준다면 그들은 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이것도 솔직히 자전적 이야기잖아요. 이거 들여다보면 자전적 이야기 아닌 거 없어요. 그럼 이 책을 보고 저한테 강의가 왔다는 건 뭐예요? 제가 2017년도에 이거 했었거든요. 강사님들하고 8명이서 그녀들의 인생 특강. 이거 보고 청년기업, 청년단체에서 멘토 인터뷰 강의 들어왔었고, 이 책을 사겠다고, 그때 21살 대표였어요. 딱 달라고 이 책 사고 온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분이 왜 이 책을 보고 저를 찾아왔을까요? 왜 그거를 보고 강의를 부탁했을까요? 자전적 이야기예요. 너무 멋있다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작가님들, 내 이야기 숨기지 마세요. 그게 다 되고 살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 내 이야기를 자서전에 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40년, 50년 살아온 인생은 결코 간단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이 인생을 살았다는 건 그만큼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이루어내시고 해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이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되고 용기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 이거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거는 일단 뒤로 접어두시고 나를 자세히 보여주고 그들이 나를 믿고 자기만의 글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작가, 호칭가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면서 요번에 그 지난 4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이제 홍보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그림책 전자 그림책을 하다 보니까 종이책으로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 종이책으로 내면서 이거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저희가 이 과정을 들었는데 제가 또 다 받을 수는 없고 해서 오 대표님이랑 상의해서 저희가 이제 50만 원인데 30만 원에 해드릴게요 했는데 그 당시에 4명인가 신청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화작가 심리지도사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책읽기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 과정비는 제가 할인을 해드릴 수 있지만 출판비가 이 과정은 시험 보지 않아요. 시험은 보지 않지만 출판비가 6만 원이에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수업하려면 내가 책을 만들어 봐야지 책을 만드는 거를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고 자격증비는 책 한 권 만들고 나면 완성이 되면은 같이 자격증이랑 나가요. 자격증비 8만 원 해서 이렇게 소수 정원으로 저희 지도사 과정반은 했는데 요번에는 어 지난 기수 6기에서 2분 하시고 지금 저희 기수에서 1분 하셔서 요번에는 22일, 23일 날하고 30일 날 원데이로 해서 풀로 저희가 원래 이게 6주 수업이 2시간씩 6주 수업인데 그냥 11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5시까지인가 진행을 하거든요. 요번에는 23일하고 30일 날 우 대표님 사무실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아마 지난 기수 때는 저희 책방에서 6분이 오셔갖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안내 드리는 거고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어르신들이 쓰신 거거든요. 음? 시그작 할 때 걱정 반 두려움 설레임으로 시작했는데 각 회기마다 적절한 내용과 말씀으로 많은 배움을 주셨고 저만의 책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삶의 새로운 이거죠.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또 하나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장까지 역임하신 선생님이. 근데 나이 먹으면 똑같이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장관상도 받고 어마무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모르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거기서 봤으니까 했던 말들을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가슴 뭉클한 마음, 감사합니다. 눈물 났어요. 서로 눈물이 나셨대요. 남자분이셨는데. 그죠? 인생 가는데 좋은 말씀을 하여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선생님들. 그동안, 우리 을 주세요, 선생님. 자서전이. 주시고,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친절함을 배우게 되었대요. 어, 중요한 건 요거죠.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할 것 같다. 이분들 지금은 있는 그 자체로 되게 행복하시다 그러거든요. 지금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지나온 세월이 잘 썼다고 되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우리가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조차도 저희는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서전을 함으로 해서 저희는 자기 인식과 수용이 되잖아요.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글을 쓰면서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되고 표현이 늘어나면서 뭐가 될까요? 심해가, 심해가 없어져요, 선생님들. 뭐 중요한 거는 아까 눈물 났다 그러셨잖아요. 자신의 경험을 표현해.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눈물이 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치유되는 거고, 그 치유가 하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 남은 삶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시간 되면 책을 소개하면서 말하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생겨요. 어르신들 본주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들. 어르신들은 당신들이 그만큼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내면에 차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느껴요. 공감하고 소통한다고. 자기 말 꺼내지도 않고, 남의 말 들으면서, 이렇게 좀 쭉쭉 사셨던 분들도 다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주도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펼치는 과정에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로 논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지 만들었고, 인터뷰 질문지 다 만들었는데, 수록 제가 되게 벅차다는 걸 느껴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논문을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쓰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도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그려낼 수 있는 그림책 자서전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소중한 순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내 안에 꽁꽁 묻어두었던 거 한 번쯤은 꺼내 놓으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쓴 이 자서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그림책으로 담아내는 멋진 이야기, 작가의 길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1시가 넘었네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맞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더 행복해질 텐데, 외부에서 채우는 것이 결국 진정한 체험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내부에서 채워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이제 책 자서전 그려볼 만하신가요? 선생님들? 네. 자신감이 조금 생기셨죠? 완성되는 그림책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유진님 어때요? 쓰실 거죠? 요번에 만드실 건가요? 큰일입니다, 진짜. 한번 해봐야 될 건데, 네. 음, 생각만 계속 해보세요. 있습니다. 네. 네,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화면을 끄셔서 대표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림책부터 다양한 그림책 강사의 비전을 잘 말씀해 주셨고요. 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안내가 지금 우리 자서전 전자책 우리 김선아 대표님도 오늘 제출하셨고 지금 이선자 대표님만 남았거든요. 이번 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그 자서전 이선자 전 대표님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집 가는 중이에요. 아, 어, 그러시구나. 그 그림책 마무리 가능하신지? 네, 둘이 동시에 하고는 있긴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이제 자서전 전자책 다 완료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계속 공저책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되신 분들은 은미 대표님이 거기 PPT 올려주신 거 그거대로 뭐 다음 주까지 좀 완료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6주차 때 이제 표지 만들어서 거기 앞장에 입혀서 이제 전자책을 출판하는 거를 같이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를 우리 제일 먼저 내신 김병화 작가님 걸로 제가 등록하는 걸 다 그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같이 두 번 다 전자책을 다 출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자서전 쓰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어떻게 그런 홍보나 모집 글을 쓰는지 또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기간의 제안서 같은 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양식을 다 올려드릴 거고 우리가 또 뭐 4주차 강의나 원데이 클래스, 1대1 코칭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방법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전자책 출판 사주 했던 그런 강의 자료, 이런 걸 다 이제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다 이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강의하는 것도 한 번씩 이제 연습이나 코칭을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 제 사무실에 모여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일정을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종이책 소장용 제작하는 방법들, 이렇게 한번 하는 그렇게 차근차근 차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바쁜데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또 이번 주 다음 주 등록까지 나머지 그두 개 한번 잘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간중간에 어려우신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개인 연락 주시면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고생을 많이 님 하셔서 날씨가 재민이로 하셔도 돼요. 그림책 그림책 가능하죠. 만약 그림 네, 그리는 게 재미나이로 하시면 어려우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조금만 더 이렇게 힘내봐 주시고요. 아무튼 또, 요즘은 앞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집중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녹화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